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이네요. 이제 벌써 4월이 시작이 됐어요. 어제 3월 말일을 보내고 4월달 시작이 됐는데, 1년에 그 4분기가 있는데, 그중에 벌써 1사분기를 보내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네요. 나라가 진짜 어지럽게, 참 달려와서 1월부터 3월까지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4월을 맞이했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공부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전국의 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 넘버링을 해서 그 넘버링한 그 곳에 해당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라는 것을 이용해 갖고 유추해서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기억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장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또는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는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런 기억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수험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뭐 수험생의 입장이 아니니까 크게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이 기억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뇌가 이제 연령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전 일선에서 후퇴하는 그런 그 연령이지만 어, 이 뇌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포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유지하는 그런 그 방법이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서남 지역인 360번대 공부를 하는데 저는 360번대 공부를 하니까 그 해시태그는 60번째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9번이라는 것은 어떤, 그 69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6분. 예, 69에서 69죠, 69. 69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니은 하나 붙여갖고 6군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군이, 뭐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69번이 전국에 많이 있죠. 그 69번이 그 강남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69번이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보면 그냥 69번도 있고 169번도 있고 269번도 있고 369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169번까지 가요. 그래서 1169번은 어디냐면 여기는 그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가장 마지막일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영토로 봤을 때, 국토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 그 가장 남쪽에 있는 섬, 나라도. 보시는데 거기가 바로 1169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육군들이 거기 가서 이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69번부터 1169번까지 갔는데 그러면 1169번은 지금 제주도 지역이라고 했고 그냥 69번은 우리 서울에서 강남 지역에 해당이 돼요. 강남에 구로 치자면 무슨 구일까요? 음, 있는 금천구 창구. 구로구에 해당이 되겠죠. 금천 구로구. 그래서 실제로 금천 구로구의 69번은 어디냐면은 육군들이 거기 가서 막 여러 가지 그 좀 결부시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는 드렸었는데 그 말씀드릴 적에 여기 남부 여성 남부 발전 여성 발전소인가? 우리 지자체에 보면은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금천 구로구죠. 자 금천 구로구에서 여기 보면은 69번 여기 있네요. 남부여성발전센터. 이게 이제 무슨, 제가 전에도 이제 그,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의미 자체로만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이래갖고, 무슨, 우리나라 그 화력발전소 같은데, 이런 거 저기 할 때 보면은,
그 동부 화력발전, 뭐 서부 화력발전, 그 부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어느 그 지점을 해갖고 뭐 서부 화력발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부라고 해서 그런 그 화력발전소하고 연상을 해서 저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 여성들의 그런 어떤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특히 이제 그 뭐랄까 베이비 부모 세대 저희도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정년을 하고, 그 직장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 뭐야, 한 세대들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내면서 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층을 보면 이렇게 약간 항아리 같은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불룩하고 아래에는 좁아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구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그 연령대가 그 베이비 부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베이비 부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일선 그 자기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제 퇴임한 그런 그 세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뭐야 남은 이제 그 노후를 보낼 때 이제 예전 같으면 건강이 안 좋아서 거의 막 그 이제 직장에서 퇴임하고 난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앞으로 살아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이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더 아무래도 저기 막 할 수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채용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그 정년 퇴임한 사람들 이런 노령 인구들을 채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참 이게 건강은 하고 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배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그런 훈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교육 기관들을 만들거든요. 그중에 이 남부 여성 발전센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봐요. 물론 베이비 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더 젊은 층, 여기서는 아마 더 젊은 층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각종 문화 그 여러 가지 음, 뭐 이렇게 하여튼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음, 인력개발센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대전도 보면은 이제 북부 여성 뭐 개발센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지자체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금천 구로구에 가면 이 남부 여성 발전센터가 있다. 근데 여기가 지금 6분 69번으로 해서 여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실제로 남부 여성 발전센터랑 육군을 연관시키기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60번대인데, 65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유고슬라비아. 예, 여기 지금 유고슬라비아 감춰놨네요.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전에 동유럽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지금은 이 유고슬라비아가 이게 세 나라인가 몇 나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창 시절만 해도 있었던 나라예요. 특히 유고슬라비아는 잘 기억나는 게 탁구로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탁구 대표 선수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 있죠. 누구인지 아세요? 이해인가? 이에리사. 이혜리사, 이혜리사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이혜리사가 막그 탁구를, 이제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운동 경기가 아마 탁구 같아요. 그래서 탁구는 세계 제패를 되게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하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물론 그 동유럽도 잘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뚫고 여기 그 유고슬라비아 이쪽에 가서 그 탁구를 제패한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가 됐던 곳이에요. 예, 유고슬라비아 네, 지금은 좀 그 나라가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을 본다고요? 해시태그로 유고슬라비아는 15번. 65번이에요. 65번. 자, 그러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해갖고 유고슬라비아로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어딜까요? 서울에? 강남에? 유물박물관. 강남에 어디를 왔을까요? 평강 성서 예, 평강 유물박물관. 성서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 예, 성서유물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이제 전하려고 우리나라에
예, 왔어요. 어디 나라에 와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 관련 이런 뭐랄까, 그 유물 같은 거, 또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평강성서박물관이에요. 이 평강성서박물관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져서 어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게 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강남 지역이잖아요. 금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강북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강북 지역에는 몇 번일까요? 165번. 165번이겠죠. 자, 그럼 165번은 어딜까요? 아차산성. 예, 아차산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165, 이제 구로 치자면 거기는 무슨 구가 해당될까요? 동구? 강북구나, 뭐, 이런 곳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황진구. 다시 볼까요? 있으려나? 강남만 있고 강북이 없네요. 야,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여기 있다.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잘 나오려나. 제가 강북구라고 했는데, 강북구가 아니고 광진구네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광진구. 광진구에 여기 아차산성이 있어요. 아차산성.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165번. 165번이에요. 자, 강북구랑 착각을 했습니다. 광진구.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5번에 대한 거 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경기 서남 지역이에요. 경기 서남 지역에 360번대인데, 360번대 지역으로는 어디예요? 지명으로는? 평시. 하성시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60번대 해시태그를 쭉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65번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64번은 어딜까요? 164번? 여기 있죠, 여기? 강나루요? 네, 강남. 네, 강나루역에 올림픽대교. 광나루, 여기 광나루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광자는 한자지만 나루는 뭐예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고치면 뭐가 돼요? 나루진이에요, 나루진. 예. 이 지역이 지금 무슨 구예요? 제가 아까 틀리게 말씀드렸었는데, 강진구. 광진구예요, 광진구. 광진, 이 진짜가 여기 나루 진짜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구도 착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를 강북구라 했는데, 강북구는 150번대, 150번대도 아니래요. 강북. 170번대인가 보구나. 예, 예, 맞아요. 강북 성북. 예, 그 140번대, 140번대, 150번대는 성동구, 동대문구고, 140번대는 용산구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렇게 서울에 구가 전체 몇 개 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예, 25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25개구. 그래서 강북에는 14개, 강남에는 11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딱딱 떨어져 갖고 10단위로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 성동구하고 동대문구는 둘이 합쳐서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또 여기 보면 여기가 있죠. 은평구, 마포구. 은평구, 마포구. 그래서 은마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평구, 마포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130번대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140번대는 용산구. 지금 용산구에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이 있죠. 대통령실이. 전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였었잖아요. 청와대는 어디예요? 종로구? 예, 종로구에 있어요. 여기 종로구. 예. 이 청와대가 이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용산구. 용산구로 온 거죠. 용산구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실을 이전을 한 거죠. 청와대에서. 자, 그리고 160번대는 광진구고 170번대 여기도 강북구하고 성북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구를 하나로 이렇게 붙여서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또 170번대 공부할 때 많이 이제 다뤄지게 될 곳인데요. 170번대는 또 우리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이 앞에 100점 빼고 그냥 70번대니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대전 870번. 예, 우리 대전이 어떻게 돼요? 870번. 870번부터 879번까지예요. 그러니까 70번대니까 여기랑 자매결연을 맺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민대학교가 몇 번이에요? 174번? 네, 174번이에요. 174번.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현충원. 예, 국립대전현충원이죠. 자, 국립대전현충원이 여기 874번이에요. 여기 국민대학교는 그냥 174. 174번이고, 이렇게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달라져요. 번호는 같은 70번대를 쓰는,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같은데 각각의 지역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 여기 그러면 그냥 70번은 어딜까요? 서울. 자, 그냥 74번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뭐, 천사. 74번이니까 철사로 막 어떻게 됐겠죠? 네. 선유도공원. 예, 여기 지금 선유도. 선유도 공원이라고 돼 있죠? 선유도는 어떤 공원이에요? 어떤 섬이에요? 음, 신선들이 철사로. 예, 예, 맞아요. 한강에 있었던 그런 그 섬이죠. 여기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신선들이 놀던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섬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신선들이 노는 아름다운 이 섬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철사로. 섬 둘러 철조망을 맞췄어요. 철조망을 친 거예요. 철사줄로 철조망을 친 곳이 선유도 공원이에요. 어,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라고요? 현충원. 국립대전 현충원이고, 조금 전에 봤던 강북 지역에서는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죠.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하면 또 누구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참, 말이 많이 회자가 됐던 그 대학이죠. 국민대학교. 어쨌든, 그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경기 서남 지역이에요. 서남 지역에서 지금 370번대. 370번대가 아니라 360번대 공부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더 발전시키면 370번대도 대선하고 자매결연 맺을 수 있겠죠? 네.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의하면 같은 70번대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370번도 연결시킬 수 있고 270번도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성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안산시 나왔어요. 360번대. 다음 요 화성시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천이에요. 370 밑으로 내려가 있나? 제일 끝으로 가 있나 보다. 네. 과천 의향이 370번대예요. 과천하면 뭐가 또 많이 생각나세요? 대표적인 게? 정부청사. 그렇죠. 정부청사. 정부청사가 몇 번이에요? 371번. 371번이에요. 얘 해시태그 뭘까요? 신일파.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청사 원래 세종 정부청사가 세종로에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너무 비대해지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분권을 시켰어요. 나눴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과천으로 청사를 이제 옮겼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또 지방 분권화 발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또? 세종. 대전 청사로 왔었잖아요. 대전. 대전도 그 정부 청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대전에 있었는데 그때 누구죠? 노무현인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거를 막 강력히 주장해갖고 그 정부 청사가 어디로 갔어요? 세종. 세종으로 왔잖아요. 세종.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정부 청사들이 뭐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 과천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과천 정부청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 굉장히 또 중앙행정력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여기 또 많이 있죠. 여기는 번호로는 71번이에요. 371번. 이 과천 정부청사랑 친일파랑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네,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천 정부청사에 친일파들이 많이 있던지. 친일파들이 난입을 해서 네, 뭐 그렇게. 정보를 빼가다. 네, 뭐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가 응. 71번이에요. 과천이.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70, 81번. 친일파 하면 생각나는 게 71, 771번. 친일파들은 뭐를 많이 바랄까요? 오늘, 돈을 많이 바래요. 돈. 네. 뭐 친일파뿐만 아니라 많은 네. 사람들이 돈을 밝히겠지만 특히 친일파들은 더 돈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어디예요, 대전에서는? 합해박물관. 네, 화폐박물관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을 음. 때, 네, 370번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그 360번이에요. 여기, 화성시. 자, 그래서 360번부터 369번에 해당되는 해시태그를 공부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걸 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60번 제일 처음 시작이 이제 60이니까, 60 하면 뭐예요? 한갑. 한갑이에요. 어디서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여기? 제부도라고 하는. 제부도. 제부도. 이게 건널 제자하고 이렇게 뭐 붙들 붙장가 하여튼 뭐 이런 그 섬을 건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하여튼 여기 제부도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제부도에서 그온 가족이 함께 그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 환갑을 지금 환갑잔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그냥 생신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저기 하지만 예전에는 수명이 이제 짧다 보니까 환갑까지 사시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라 해가지고 거대하게 잔치를 치르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환갑 뭐 기념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하고 그러죠. 간단하게 수술하게. 자, 그래서 여기 제부도에서 이제 환갑잔치를 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0번이 그렇고요. 그러면 그냥 60번은 어딜까요? 진짜 금천? 구로구청, 그쵸. 금천구청이에요. 거기가 이제 60번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60대 된 사람들을 다 모셔갖고 구청에서 환갑 행사를 한 잔치를 거예요. 했어. 우리 저기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 해갖고. 그래서 농촌 총각 뭐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 막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합동 결혼식 구청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주재해갖고 하죠. 그처럼 여기도 지금 합동으로 그 지역에 사는 60 한갑된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구청에서 막 그 잔치를 해줘요. 금천구청에서. 예. 거기가 60번이에요. 금천구, 구로구, 여기가 60번대고. 160번대는 어딜까요? 국대학교. 무슨 대학교? 건국대? 한국대학교. 네, 단국, 건국, 그냥 학교 이름들이 비슷한데, 좀 더 생각해보면 단국일까요? 건국일까요? 전북. 네, 건국. 건국을 생각하세요, 건국. 건국. 60주년 돼가지고, 건국대학교. 단국대는 어디에 있어요? 천안. 예, 천안에 있어요. 천안 거기가 이름 죽전이라고 하나? 죽전 캠퍼스? 예. 그런데 원래는 단국대학교가 거기 아니고 강북에 있었거든요. 강북 네. 어디 있었냐면, 그 그러니까 용산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거기 지역을 팔고, 이제 천안 뭐야, 캠퍼스.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천안, 그 죽전 캠퍼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용인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거기가. 그래서 단국대는 용인 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지역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아니, 저 번호가 몇 번이냐면, 용인 200, 지역이 몇 번일까요? 280. 예, 맞아요. 280번대예요. 그래서, 281번이 바로 그 단국대예요. 단국대. 음. 그 281번이니까 해시태그가 뭐예요? 파일. 파일이죠, 파일. 파일 1이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 학생부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재학생들, 뭐 졸업생들,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보통 재학생이 4년제 그 대학이니까 몇천 명 되잖아요. 뭐 2천 명은 좀 넘지 않으려나 싶거든요. 근데 대학원생들도 있겠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 파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국대에는 281번이, 281번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80번까지 또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그 60번 때문에 지금 간 거죠. 160번이 어디라고요? 건국대. 천. 네, 건국대학교예요, 건국대학교. 자, 그래서 건국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볼게요. 6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육일신. 6일이죠. 일신. 6일인데, 이제 그 육일신. 기억자 빠뜨리고 유일, 이걸로 한 거죠, 유일.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 하면, 뭐, 각 종교마다 이제 뭐랄까, 신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뜻해요. 이 세상에 한 분뿐이 없는 그런 거죠. 유일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유일, 그러니까 61번 하면 예수님을 연상을 하고 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었죠?
6일돌 생각한다 그죠? 6일돌. 그 인형인데 사람의 크기를 어떻게 6분의 1로. 6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람하고 똑같이 동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인형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패션 업계에서는 그거를 그 시제품을 만들 때 하나의 그런 그 샘플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모델, 마네킹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화성 지역에서 6일돌, 그 예수님이 6일돌을 들고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홍남파 선생님 그 생가.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고향의 복. 고양이 봄. 고향의 봄. 그 고향의 봄이 있고 또 더 기억을 한다면 이 홍남파 선생하고 지금 아. 유인신 뭐 이런 것들 연상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공선아. 그쵸. 봉선화, 울밑에선 봉선화야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일제 이렇게 막 핍박받는 그런 속에 그거를 은유해서 나타난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어떤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작곡을 한 건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위로를 하는 거죠. 홍남파 선생 생가에. 그 홍남파 선생을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위로하고 뭐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기가 361번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61번. 자, 한 개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62번이에요. 여기 장소가 지금 화성 베어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곰? 예, 맞아요. 곰소대. 곰이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그, 곰을 참,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뭐랄까, 갖고 다니는 그런 그 용품들, 그, 펜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그거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막 하고 하는 그런, 애착이요? 애착인형도 되고,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애장품? 애장품, 아니, 근데 영어로 뭐라고 그거 하는데, 그거 보고. 펜시요. 맞았지, 펜시. 펜시. 네, 펜시 용품이. 그래서 음. 굉장히 그 곰을 주제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은. 실제로 곰 만나면 막 덩치도 크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펜시 용품으로 보면 굉장히 귀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 그 곰을 주제로 한 그런 그 공원들이 꽤 있어요. 우리 여기 천안, 네, 가까운데 뭐 있어요? 베어트리. 테디베어? 네, 베어트리 테디베어. 파크 있잖아요. 베어트리 파크. 베어트리파. 예, 베어트리 파크는 거긴 몇 번이에요? 800, 802번. 862번? 802번. 누가 갔어요? 800, 베어트리 파크에? 영리가 갔어요. 영희가 802번. 갔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802번. 그렇죠. 802번이에요. 베어트리 파크는 영희가 가서 802번인데, 여기는 그 유기견들이 많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공원이지만 그 공원에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그 버려진 동물들이 많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362번. 네, 360번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많이 못 나갔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